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전 최근에 좀 제 개인적인 일들이 바빠서 이제 영상을 같이 만들지 못하고, 다만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매매만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직장을 이제 새로 이제 복귀를 하고 난 뒤에 밀려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는 그 출근하기 직전에 이제 가족과 뭐 최후의 여행을 간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면서 이제 그 한동안 이제 매매를 하루 종일 하던 매매를 이제 많이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익이 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하루에 뭐 10종목씩 이렇게 매매하지 못하고, 딱 보고 정말 오늘 강하다, 그리고 오늘 좀 할 만한 종목이다 하는 종목들만 추려서 한 세 종목씩만, 혹은 한 종목씩만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너무 어수선했죠. 북한에서 좀 안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방산주가 날아가고, 그러지 못한 종목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완전히 급락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좀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매매는 좀 자제를 하고 시장을 좀 봤는데요. 자, 빅텍을 한번 볼까요? 빅텍을 차트의 모양을 한번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의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모아두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가 있었죠. 4,150원을 이전부터 해서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고, 여러 번 두드리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만들고, 나중에 이제 정배열이 이제 완성되고 난 뒤에, 자, 이 상단 이 자리가 한번 상한가도 나왔었고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뚫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자리가 되겠죠. 원래는 이 자리였는데 4,160원 정도였는데, 상한가가 한번 튀어나온 자리 이후로는 이 자리도 하나의 매물대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뭐 이 자리가 이제 확실히 이제 뚫리고 나니까 쭉 이평선 이격도를 벌리면서 날아갑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 차트들이, 일반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이격도를 벌리면서 오랫동안 긴 박스를 이제 돌파하면서 나오는 이 강한 상승이 이 빅텍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만큼 이제 빅텍은 굉장히 어 뭐냐, 나름대로 이제 좀 매집이 잘 돼 있고 상승할 준비가 이미 많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상한가 간 이 날라간 내용들을 보기 전에는 사실 이게 갈 것 같으면서 설마 하는 거죠. 빅텍이 이렇게 날라가겠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매매를 전혀 안 할 수 없는데, 시장에 빅텍이 이제 방산주가 오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제 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페코를 제가 매매를 한번 해봤고요. 자, 스페코 한번 볼까요? 자, 빅텍 오늘 이제 분봉을 한번 봅니다. 네, 분봉을 보니까, 자, 뭐 이쁘게 잘 날라갔어요. 보통 저는 이제 횡보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좀 이렇게 유심스럽게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싹 올려내는 자리가 새로운 시세를 만드는 자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아침에 이제 갭 상승을 빡 때리고 난 뒤에 시초가, 사실 시초가는 여기죠. 시초가와 그리고 뭐 5분 봉상 혹은 3분 봉상 만들어낸 첫 번째 이 고점을 저는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눌렀다가 딱 돌파될 때, 자, 이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빅텍이 이미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기 때문에 얘가 또 설마 더 위로 이제 강하게 날아갈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를 좀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게다가 이제 이미 이때는 급등을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사실 되게 좋지 못했죠. 4%?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 아니면은 이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제 그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강한 종목의 이제 검색식에 빅텍이랑 스페코 이 두 종목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좀 얘들이 좀 단기간으로 힘을 낼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이제 스페코를 잡았습니다. 자, 스페코를 잡았는데
아침에 이제 시초가를 봅니다. 아침에 시초가를 보니까 자, 갭으로 올렸다가 다시 눌렀는데요. 다시 눌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오늘 시초가의 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지하고 다시 올려낼 때, 자,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빅텍을 믿고 이제 매수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좀 굳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르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오르다가 이게 상한가까지 오르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려는 어떤 모양이 보이길래 일단 팔자 해서 수익을 간단하게 챙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짧게 수익이 났을 때는 챙기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밀린 일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뭐 밀린 이메일들 읽고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차트를 볼 시간은 사실 하루 종일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짬을 내서 이제 봤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딱 맞게 이제 떨어져서 이제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그 뭐 방산주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물론 북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방산주는 방산주고, 이제 방산주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이 이제 오를 때 어떤 종목이 오르냐? 언택트 관련주 오를 거고, 열심히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올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치료제에 영향이 있다, 이건 치료제에 영향이 없다, 이제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난리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다 바닥을 다 기었기 때문에 뭐 뉴스 하나만 딱 터트리면 이제 올릴 만한 그런 차트의 모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른 종목들을 더 따라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이런 그 빅텍처럼 곧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긴 횡보를 돌파해내는 자리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보고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 박스 이제 요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사는 게 좀 위로 매물대도 없이, 가격에 매물대 없이 쭉 한번 올리니까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웅이라는 종목이, 대웅하고 대웅제약 보시면 비슷해요. 뭐 주봉으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일봉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안 나오는데, 보시면은 자, 24,500원입니다. 24,500원을 이제 여러 번 두드렸어요. 이전에도 두드렸나요? 한번 볼게요. 두드렸죠? 네. 이 화면이 이제 다 보여주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옆으로 스크롤 하면서 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길게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밑에서 올리는데, 자, 그러면 6,470원부터 이 25,000원까지는 그러면 내가 매매를 할 수 없겠네, 그 위로부터 매매를 해야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밑에서도 매매를 해도 되겠죠. 이 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은 것처럼, 여기 선 그은 것처럼 여기 두드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두드리다가 탁 올려내는 이런 자리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길게 이제 매물을 두드리다가 빅텍처럼 이제 돌파하면서 쫙 한번 위로 한번 쭉 뻗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는 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이 상한가를 가지고 이 큰 거래와 함께 상한가와 함께 살짝 눌렀다가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자, 이제 11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선도 올라오니까 자, 25,000원 정도 지지하는 거 보면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 이 지금 오르고 난 뒤에 이런 박스의 모양으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양이 보이니까, 어, 내가 사야 될 만한 자리가 어딘가, 내가 익숙하게 좀 공략해 볼 만한 자리가 어딘가를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대웅 같은 종목도 뭐 지금 이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고, 오늘 뭐 종가 직전에는 그 톡방에서 이제 종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종근당은 제가 어,
단기 매매를 계속 했던 종목인데 보도록 할게요. 종군당도 이제 세 종목이 있어요. 종군당 홀딩스가 있는데 홀딩스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이제 거래량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위치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대웅이 위로 이제 수십 번 여러 번 두드리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자, 이 종목도 이제 종가상 보시면은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100%딱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종군당 홀딩스도 이 자리를 계속 넘보는 거로 봤을 때는 이 윗자리를 두드렸던 자리를 돌파해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 치료제 혹은 뭐 코땡땡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크게 올릴 때는 저희가 돌파되면은 강한 바닥이 되어서 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매매를 했던 종근당이 있는데 이 종근당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파란색 박스가 있긴 한데 자 요거 살짝 치우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역시 그 빅텍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강하게 이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자 이 종목은 이제 잠단 자체가 조금 무리긴 합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지금 아직까지 이런 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종근당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고 혹은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도 갈 수 있는데 뭐 좀 눌림목이 나온다면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이 전 고점까지도 이제 돌파가 나왔거든요. 자, 이 전 고점은 네, 충분히 넘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뭐 확률도 훨씬 더 높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어, 옆으로 길게 횡보해서 올릴 때 이제 강하게 이제 그 에너지가 발산하는 거는 이런 늘 주고 있던 조강 피역 같은 이런 종목을 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핫한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길게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길게 이제 횡보했는 2년 정도 횡보했는 이 종목 이런 종목들 그죠? 이 종목들이 상단 파란색 상단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시작됩니다. 근데 시세 시작될 때 보면 항상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을 할 무렵에는 거래량이 막 터지기 시작하죠. 터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정배열을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그 이슈도 있었죠. 두드리고 세 번 막 계속 두드리는 어떤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일봉뿐만 아니라 이제 분봉상에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좀 보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런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든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같은 걸 보면은 좀 더 이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종목 보시면 파란색 노란색 박스 상단이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는데 자 사실 그 돌파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는 자, 이 자리도 사실 이미 돌파가 살짝 나온 것 같은데 자, 시장이 이제 그 지수가 밀리니까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내죠. 그 테슬라가 지금 종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갔는데 뭐 어제 그제는 제가 정확하게 못 봤지만 신고가를 이제 터치하는 거를 저는 이제 전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봤고요. 그런 2차 전지 산업 섹터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 종목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이 코덱스 이 주가 이제 올라간 걸 보니까 자, LG 화학 같은 거라든지 어디 있니? 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정고점을 이제 뚫어냈죠. 정고점을 뚫어내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살짝 이제 오버슈팅 나오겠지만 계속 많이 두드렸던 자리가 대략 42만 원 정도 선인데 42만 원을 늘 이제 두드리고 올렸다 내렸다 뭐 물론 가파르긴 합니다만 여기가 이제 돌파되니까 좀 가파르게 쫙 한번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좀 오를 만한 지금 자리에 지금 놓여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보도 보시면 두드렸던 자리를 이제 갓 돌파하고, 그리고 1차적인 이제 돌파 이후에 나왔던 1차적인 횡보하던 이 자리마저도 지금 거의 지금 돌파가 임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래로 깨진다, 밑으로 다시 꺾어서 8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지수가 그렇게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지해주죠.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양이 봤을 때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이제 눈에 띄는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이 자리는 그동안 이제 아무도 넘보지 못한 이 영역입니다. 이 자리를 이제 뛰어넘고 난 뒤에 한번 올리고 난 뒤에 횡보, 그리고 다시 또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에코프로 BM 강해요. 왜냐하면 20선을 잘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지수에 의해서 무너지는 종목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려내고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뭐 또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뭐 2차 전지 아니더라도 LG 이노텍 있죠. LG 이노텍도 보시면은 뭐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도 되겠죠. 이렇게 두드리다가 이제 올려냅니다. 이제 이전에 툭툭 치던 있던 자리가 있어요. 대략 18만 4천 원인데, 자,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꾸준히 이평선을 잘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까먹은 게 있네요. 오늘 제가 이제 톡방에서 일동제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을 좀 하다가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둘러보다가 이거 LG 넥스원을 공략을 할까 아니면 일동제약을 공략할까 생각하다가, 자, LG 넥스터는 넥스텍인가요? 넥스원은 방산주인데도 불구하고 딴 애들 다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만 비실비실 하길래 얘는 건들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도 이제 보시면은 이 고점을 연결한 이런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추세 상단입니다. 근데 이 추세 상단을 지금 현재 이제 쑥 올려낸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사선을 이제 올려내는 그런 모양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의 이제 위치에 봤을 때는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또 특정한 자리가 막 요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매집봉 같은 이 강한 윗꼬리를 준 장대 양봉의 종가를 저는 기준으로 한번 삼아서 이렇게 횡보했지 않은가, 더블바닥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봐요.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더블바닥을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깔고 지금 올려내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전 윗꼬리 준 큰 매집봉의 종가를 오늘도 딱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오히려 살짝 돌파하고 끝났다면은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뭐 일단 오늘은 단기 매매를 한 거니까요. 자, 뭐 돌파 매매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옆으로 이제 한참 올라가다가 옆으로 좀 횡보해서 좀 수렴을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응축을 다시 빵 터트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저는 좀 찾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트의 모양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톡에서도 이제 우리 주식 천재 우리 있죠. 우리 종원이, 네, 그 친구가 이제 퓨얼셀이죠. 두산 퓨얼셀인가요? 그 종목 좋다고 이야기하길래 그 종목 좋고, 그리고 또 누가 이야기하시던 또 종근당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동제약, 저는 일동제약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추천하면서 이것도 좋네요 했는데 정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살짝 돌파하면서 이제 AI가 걸렸고요. 다시 눌러서 다시 돌려냈습니다. 지금 이거 위로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시간상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이제 오늘 종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한 두세 시간의 여유가 더 있었다면 얘가 다시 한번 더 눌렀다가도 다시 이 자리를
다시 이제 도전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뭐 강하게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뭐 이 종목도 이제 수익을 챙겼는데 제가 뭐 정리는 하지 못했네요. 자, 시장에 뭐 좋은 종목들이 뭐 숨겨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잡는 거는 뭐 좋지만, 저처럼 이제 직장인이고 그리고 모든 그 종목들을 아우르면서 100, 뭐 100, 200 종목들을 아우르면서 제약 바이오를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제 그 순간적으로 보이는 바로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단기로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 매매를 좀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봤던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실적이 계속 받쳐줄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좀 한번 담아서 좀 포트에 좀 담아가지고 좀 비중 조절해 가면서 이제 끌고 가는 전략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이렇게 같이 보지 못하고 오늘은 차트만 봤는데, 자, 이렇게 좀 괜찮다 혹은 나한테 익숙하다라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이 영상에서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급도 보고 이제 앞으로의 실적의 어떤 컨센서스도 같이 좀 찾아보시면서, 어, 본인이 매매를 해야 되지 누가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따라 매매를 한다면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료 회원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자체가 수익이 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모르면은 그 수익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혹은 나중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